네, 안녕하세요. 요즘같이 시장이 막 위아래로 춤을 추는데 여러분 ETF 투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오늘은요, 요즘 가장 핫한 트렌드는 뭔지, 또 우리가 잘 모르는 위험은 없는지,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투자 무기까지 지금 한국 ETF 시장의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진짜 요즘 시장 보면 어질어질하죠? 꼭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서 멀미 날 지경인데요.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널뛰는 시장이 어떤 건지 제가 정말 극단적인 예를 하나 딱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요. 바로 어제 국제 유가가 폭등하면서 어떤 원유 선물 ETF가 하루 만에 기록한 수익률입니다. 무려 30% 상한가를 친 거죠.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바로 다음 날, 그 똑같은 ETF가 이번엔 마이너스 15%가 빠집니다. 와, 진짜 하루 만에 천당이랑 지옥을 왔다 갔다 한 거죠. 바로 이게 지금 우리가 마주한 시장의 진짜 모습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니, 분산 투자하려고 ETF 하는 건데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이런 엄청난 변동성이 그냥 개별 주식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ETF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특히 아까 보셨던 원유 같은 원자재 ETF 있잖아요. 얘네들은 선물 계약을 기반으로 하는데 여기에 숨겨진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롤오브 비용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선물은 만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만기가 다가오면 옛날 거 팔고 다음 달 걸로 새로 사야 돼요. 이때 드는 비용이 바로 롤오버 비용. 이게 야금야금 수익률을 깎아먹는 아주 독특한 리스크인 거죠. 자, 이렇게 정신없는 원자재 시장 말고 요즘 투자자들이 진짜 뜨겁게 주목하는 섹터가 또 있습니다. 과연 어딜까요? 바로 방산주입니다. 야,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지난 1년간 수익률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미국은 68%, 우리 K방산도 50%가 넘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그냥 요즘 어디서 전쟁 나서 잠깐 올랐네? 이런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도 국방력 키워야 해 하면서 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이건 하나의 거대한 장기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K방산을 포함한 이 방산 테마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뜨거운 이야기들을 해봤는데 이제는 분위기를 확 바꿔서 제가 좀 경고의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시장이 떨어질 거에 베팅하는 상품 있죠? 바로 인버스 ETF, 우리가 흔히 곧버스라고 부르는 거요. 여기에 숨겨진 무서운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50% 까먹으면 원금 찾으려면 100%를 벌어야 한다. 어때요? 진짜 뼈 때리는 말이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인버스 같은 상품의 구조적인 위험을 딱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제가 아주 간단한 산수로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내가 1,000원이 있었어요. 근데 50% 손실이 났네요? 그럼 500원 남죠. 그쵸? 자, 근데 이 남은 500원으로 다시 원래 금액인 1,000원을 만들려면 수익률이 몇 프로 나야 할까요? 맞습니다. 100%, 2배가 올라야 번전이에요. 이게 바로 복리의 무서움, 복리의 함정입니다. 그래서 인버스나 레버리지 같은 상품들은요, 시장이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그냥 옆으로만 가도 계좌가 녹아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단기로만 접근해야 한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위험한 얘기는 그만하고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시장에 새로운 무기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최초로 나온 코스닥 액티브 ETF인데요. 이게 도대체 뭔지 지금부터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액티브 ETF가 뭐냐면요. 기존 ETF는 그냥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였잖아요. 그걸 패시브 ETF라고 하는데 액티브 ETF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겁니다. 펀드 매니저가 이 종목은 더 오를 것 같은데? 하면서 직접 종목을 고르고 비중도 조절해서 지수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내보겠다 하고 덤비는 상품인 거죠. 이걸 요리에 비유하면 이해가 확 돼요. 자, 패시브 ETF는 정해진 레시피북을 보고 그대로만 따라 만들어야 하는 요리사예요. 1g도 틀리면 안 되죠. 근데 액티브 ETF는 뭐냐? 한 70% 정도는 레시피를 따라가는데 나머지 30%는 여기에 내 비법 소스를 좀 넣으면 훨씬 맛있어지겠는데? 하면서 자기만의 재료를 추가할 수 있는 셰프인 거죠. 이 비법 소스가 바로 초과 수익을 내는 핵심이고요.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어떤 셰프를 골라야 되는데 어떻게 좋은 액티브 ETF를 고를 수 있을까요? 마침 아주 재미있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액티브 ETF 2개가 똑같은 날에 딱 하고 데뷔를 했는데 첫날 성과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한번 보시죠.
보세요. 이날 코스닥 지수가 3.4% 올랐습니다. 그런데 A ETF는 5% 올랐어요. 뭐 지수보다는 잘했죠. 근데 B ETF는요? 무려 10%가 올랐습니다. 2배 넘게 차이가 난 거죠. 똑같은 날 똑같은 시장을 보고 만든 상품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바로 펀드 매니저가 어떤 종목을 콕 집어서 더 담았느냐, 그 선구안의 차이가 이런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뭘 보고 골라야 할까요? 고민되시죠? 이게 신상이라서 과거 데이터가 없잖아요. 누가 과거에 잘했나 보고 고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뭘 봐야 하냐?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첫째, 그 펀드를 굴리는 운용사가 어떤 회사인지, 이름값은 하는지. 둘째, 그 회사가 얼마나 빡세게 기업 분석을 하는지, 그 리서치 능력을 봐야 하고요. 셋째, 어떤 투자 철학을 가지고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수수료, 그러니까 운용 보수가 얼마인지 비교해보는 건 기본 중엔 기본이고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이는 ETF라도 거기에 몰빵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거 하나가 여러분의 투자를 완성시켜주진 않아요. 전문가들이 진짜 입을 모아서 하는 조언이 있어요. 바로 쏠림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쏠림. 이게 뭐냐면 요즘 우리나라 주식이 좋다고 해서 내 모든 돈을 국내 주식에만 다 넣어버리는 거. 이런 게 정말 위험하다는 경고죠. 진짜 길게 보고 튼튼한 포트폴리오를 만들려면요. 결국은 분산 투자가 답입니다. 이 그림처럼요. 가장 기본은 시장 전체를 따라가는 코어 인덱스 펀드로 뼈대를 잡고요. 그 위에 방산이나 반도체처럼 성장성이 기대되는 테마 ETF로 살을 붙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같은 해외 주식도 섞어서 집을 짓듯이 단단하게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반짝하는 유행을 쫓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 나의 미래를 위해 단단한 포트폴리오를 쌓아 올리고 있는 걸까?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나침반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